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노동 현안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공대에 대한 교육부의 법인 설립 인가가 이번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5.18 행불자 가족의 혈액 채취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노동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의원 대회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4.15 총선에서도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서 사회 뒤통합의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동계가 다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사 상생 없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짐 우리가 나눠지고 함께 갑시다. 이 시장이 지역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노동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윤종의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 4대 의제에 대해 광주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현안으로 확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 광주에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뭔지도 모른 채 상생의 일자리로 칭송하는 정부와 여당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동참 없이는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 공대에 대한 법인 설립 인가가 이번 달 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제출한 공대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연말 교육부가 일부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던 것으로 한전 안팎에서는 공대 설립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대 법인 인가가 이루어지면 교원과 학생 유치, 대학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이 또다시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광주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7도에서 출발해서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으로 반짝 낮아지긴 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분양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형 호텔이라고 합니다. 은행 이자를 훌쩍 뛰어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지만 약속한 수익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호텔 앞.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한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호텔 운영사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토해내고 운영사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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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로라면 투자자들은 5년간 임대료로 매년 객실 분양금의 7%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호텔 운영사는 운영 6개월 만에 경영이 어렵다며 약속된 금액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3달 전부터는 수익금을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해서 이렇게 평생을 모았던 노후 자금을 여기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4개월로 잡으면 한 7억 7천 정도 됩니다. 148분. 호텔 운영사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상황. 이유를 여쭤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받지 못한 임대료와 호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운영사 재정 상황이 나쁘면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해서 한 130만 원 정도의 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 7천만 원도 그냥 있던 돈이 아니고 그 집 대출을 조금 받았거든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어요. 분양형 호텔 연합회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 140여 곳 중 123곳. 전문가들은 운영사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호텔 규모에 따라서 미리 이렇게 담보를 잡아놓으면은 보증금처럼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배짱 영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분양형 호텔 피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1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분기 86보다 7포인트 하락한 79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올해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응답업체의 39%가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 경영을 꼽아 올해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 광주 전남본부는 광주 양동시장에서 캠페인을 열고 가림막 등으로 교체가 불가능했던 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전은 또 모두 285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촉법소년, 즉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처벌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5학년 또래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11살 A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초등학교 폭행 사건. 가해자였던 11살 B군이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임이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군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주변에 있던 애기들 부모 동의하에 다시 받아야죠. 우리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겁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촉법소년들의 형사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 흉악범죄들도 종종 눈에 띄고 이래서 아마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법 제정을 하고자.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그릇된 시각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여러한 재활활동 운동을 통해서 사회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 등이 제도화되어야 되는 게 선행 과제이지 않을까.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식과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편집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부당한 규제나 간섭이 이루어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5.18 행방불명자 가족의 혈액 채취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월 옛 광주교도소 솔로몬파크 건립 예정지에서 5.18 행불자로 의심되는 유골 40여 구가 발견됨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5.18 행불자 가족의 혈액 채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행불자 가족 330여 명의 혈액 정보를 확보해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육상 건조장에서 대형 선박을 짓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100번째 선박을 완성했습니다. 육지에서 만든 39,000톤짜리 선박을 바다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며 기네스북 기록도 새로 쓰게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발주한 대형 LNG 운반선. 육상 건조장에서 지어진 뒤 유압식 이동장치에 얹어져 바다에 떠있는 플로팅 도크로 옮겨집니다. 1분에 1.8m씩 3시간을 움직여 350m를 이동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을 넘어갈 때 이 레벨 높이 이게 잘 맞아야만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거든요. 길이 300m, 폭 46m의 대형 LNG선으로 무게는 39,000톤. 바다로 옮겨진 LNG선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중량물 이동 기록 15,000톤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큰 선박 구조물을 만든 뒤 이어붙이는 테라 공법으로 대형 선박 8척을 쉬지 않고 짓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 척에 2천억 이상을 호가하는 LNG선이 한 달 반이면 완성됩니다. 지난 2008년 육상 건조장이 조성된 뒤 유조선과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 100척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만들었습니다. LNG 연료 추진선, 컨테이너, 탱커, 벌커 등 전 선종을 망라한 100번째 선박 건조라는 데 의미가 있고,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덕에 LNG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와 맛집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광주 동명동에 색다른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와서 쉬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공간 틈인데요. 이 틈을 제안한 김설 광주청년 유니온 위원장을 미제 인물에서 만나봤습니다. 동명동에 자리 잡은 청년 공간 틈에서 인사드립니다. 광주청년 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 중인데요. 네. 이 공간 틈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공간 틈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언가 사이, 그 사이에 어떤 빈틈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청년들과 그 청년들 사이, 그 사이를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다 보니까 틈이 많습니다. 네, 그러한 것과 함께 저희 활동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어떤 청년들의 어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균열을 내자, 틈을 내자라고 하는 의미도 좀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포함해 봐서 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왜 이런 청년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좀 우리가 제약받지 않고
돈을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획하고 꿈꾸고 뭔가 상상하는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좀 원초적인 어떤 고민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명동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지자체의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네, 청년 상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이게 딱 저희에게 공모를 응하라고 이렇게 뭔가 신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도심 속의 어떤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함께 그 지방보조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였던 곳을 청년들이 진짜 직접 손수 이렇게 바꿔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땠나요? 처음에 망치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만져보지 못한 것들을 만져보고 처음 경험해보고 배워나가다 보니,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또 안전상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고민됐던 것들이 있었고 일단은 너무 힘들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그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은 어떤 삶의 자존감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도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나 어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러한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해봄으로써 뭔가 결과물을 볼 수 있고 뭔가 하나씩 만들어보는 어떤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기획이었다. 네. 앞으로 이 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틈이라고 하는 공간에 틈을 채워줄 그 손들이 모여서 좀 기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행사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누구나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묵은 피로를 씻어내며 또 따뜻한 온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 연휴 기간 동안 온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가까운 전남 여행지를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산책하고 온천욕도 즐기는 전남 여행지.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에도 온천 여행지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가장 가까운 담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양호를 따라가는 용마루길인데요. 2.2km의 나무 데크길에서 만나는 담양호의 절경과 여기에 또 인공폭포가 함께하고요. 푸르른 담양호의 하늘빛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흙을 밟기 힘든 현대인들을 위해서 조성된 흙 산책길이 있는데요. 한 1.7km의 길입니다. 한 발 한 발 부드러운 흙이 또 발 아래 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잘거리는 새소리와 또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담양호를 따라 용마루길을 이렇게 다녀봤으니까 이제 온천도 다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담양호에서 10분 정도 들어가면 자연 속의 천연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대숲과 자작나무가 있는 야외 온천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죠. 네, 전남 온천 여행하면 지리산 쪽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근처에 산책하면 좋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지리산 하면 산수유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수유
마을에 있는 돌담길은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산수유 꽃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마을 돌담길을 또 걷다 보면 미처 수확하지 못한 산수유 열매들이 곳곳에 빨간이 이렇게 검붉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매처롭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호젓한 돌담길을 따라서 즐기는 산책길 겨울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곳이죠. 또 산동하면 남도의 대표 온천 관광지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산수유 마을과 마을에 있어서 멀리 또 지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욕도 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돌담길 하면은 또 순천의 나간읍성도 굉장히 유명하죠. 설 연휴에 혹시 가면은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설 당일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소원지에 소원을 적으면 정월 대보름날 달집 태우게 할 때 태운다고 합니다. 이 나간읍성은 600년의 전통적인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요. 초가지붕과 툇마루 그리고 가마솥 걸린 부엌은 읍성 마을 전체가 사적지로도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성곽에서 내려다본 초가지붕의 풍경이 너무너무 정겹잖아요. 여기에 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휘어오르는 모습은 한없이 정겨운 옛 고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가까이에 온천이 또 나간 온천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에만 만날 수 있는 이벤트라서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또 겨울에는 겨울바다의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을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다와 함께하는 온천 여행에서 제가 고흥 팔령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령산 하면 편백숲길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곳엔 추위의 숲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8개의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틱을 활용한 노르딕 워킹 코스로 치유센터에서부터 능가사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습니다. 요맘때 걷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리고 또 고흥에선 해수 온천에서 또 찜질방까지 24시간 또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바다 스파랜드에서 피로를 풀고 오는 시간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겨울 여행하면 이 참맛이 또 온천 여행이잖아요. 네, 설 연휴 또 음식 준비하고 고생한 우리 아내를 위한 여행으로 이렇게 이벤트로 이렇게 남도 온천 여행 다녀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와 전남 온천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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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올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 전 상임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와 행정을 배웠고 디지털 정책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광주의 디지털 신경제 지도를 새롭게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위원은 국내 정보통신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업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중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꾸고 광주 정치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특권층 국회를 심판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준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재정 자립의 토대를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광주 체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아우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선경 ENF 파수코치 광주 하남점 윤지현 대표이사가 20만 원, 대명기전 박태주 대표이사가 50만 원, 화순군 능주면 만수 1위 주민들이 16만 원, 남도명가 최현자 대표가 20만 원, 배감 1위 주민이 16만 원, 능주면 여자 의용소방대원들이 10만 원, 만연식품 김지원 대표가 20만 원, 화순군 화순읍 1심 1구 주민들이 30만 원,
1심 2구 주민들이 7만 원, 수만 1구 주민들이 7만 원, 유천 2구 주민들이 13만 원, 만현 6구 주민들이 92만 원, 곡성군 오산면 운곡 3구 마을 주민들이 7만 원, 청단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반성마을 주민들이 5만 원, 원진건설 허기업씨가 10만 원, 완도군 구내면 대창 1위 주민들이 31만 5천 원, 남선리 주민들이 35만 원, 달도리 주민들이 80만 원, 영풍리 주민들이 67만 9천 원, 완도군 구내면 불복리 주민들이 80만 원, 장성군 삼서면 두월 3리 주민이 13만 원, 삼기 1위 주민들이 15만 원, 성마 3리 주민들이 12만 원, 수해 3리 주민들이 9만 원, 고생 1리 주민들이 15만 원, 대곡 1위 주민들이 9만 원, 유평 1리 주민들이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